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재건축 유행 따라가더니 유행 한동안 따라갔었죠. 재건축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말에 일부 선진입하는 분들 계셨어요. 이제는 대폭락 유행 따라가네 양도세 10%, 20% 중과되는 부분들, 20%, 30%인가요? 네, 중과되는 부분들을 피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로 인한 폭락이라고 하죠.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부산입니다. 자, 뉴스에서 보셨나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3.88에서 3.84로 낮아졌다. 요게 3월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근데 훨씬 높은 금리로 보통 빌리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기준금리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요 뉴스는 나왔는데 이 뉴스는 저도 접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신규 담보대출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이에요. 2.88에서 2.93으로 높아졌어요. 한창 낮을 때는 2.6%대도 있었어요. 야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만 한 7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700조에서 1% 오르면은, 이자 부담이 얼마인가요? 7조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몇 퍼센트 올랐죠? 거의 0.5%가, 저점 대비 0.45% 정도 올랐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가게에서 부담해야 되는 주담대가 한 3, 4조 정도 부담이 늘어나요. 쓸 돈이 없어져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것 같나요? 안 써도 그냥 은행에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되는 돈만 이 정도예요. 자영업 화랑을 띨까요? 일부 반짝하는 증세는 있지만 가팔라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게의 호주머니는 좀 더 가벼워질 것이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요만큼 기울기만큼 또 증가하면은 어쨌든 계속 상승 추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요것도 마찬가지. 내일도 오늘 오른 분만큼 또 오르게 되면은 완연한 이제 상승 추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월세 마찬가지로 내일 또 소폭 증가하면은 월세는 그나마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월세마저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렇게 U자형으로 반등이 예상되네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45건, 거래 상당히 활발해졌어요. 저가 매물들 거래 상당히 활발했어요. 2억 이하, 3억 이하, 혹은 2억 이하 너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신고가 37건, 신고가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4월의 거래량 1476건,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지금 이제 이만큼 더 거래가 된다고 하면 거의 2800건대면 작년 거의 9월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많으면은 요 중간점 작년 10월과 11월의 중간쯤 그까지도 올라갈 듯한 거래량 모습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점점 많이 사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주택자가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까요? 저는 다주택자가 판다는데 한 표를 더 던지고 싶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 1억 7천만원 상승. 11층이 11억이었어. 이 43층이에요. 무려 43층. 이 층수 프리미엄만 해도 어느 정도 작용할 텐데 저는 그 부분 감안하지 않습니다. 층수 빼고 가격만 딱 봐서 1억 7천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렸나 보니까 이 17년 이 조정 대상 지역을 거치고 나서 다른 아파트 2배, 3배 오르는 동안 2배 정도 오른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잘 올랐다. 순차적으로 그냥 오름세에 그대로 유지해왔다. 다른 아파트를 같았으면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워낙 거래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요. 아무튼 완만한 상승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서울 경기권 인천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2억 하락, 2억 하락. 이 억 단위 하락에서 이제 2억 하락 이렇게 표시합니다. 1억 하락.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2억 하락. 그 다음에 억 단위 하락. 금액 한 10% 정도 하락하는 것들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도세 차익 보고 던질 수 있으면은 이 땡잡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거래예요. 요것도 10% 이상 하락, 억 단위의 하락, 10% 정도 하락. 제가 요거는 체크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1979년, 네, 요거 오래된 거, 재건축과 관련된 물건인 듯 하네요. 자, 그 다음 보합 정도 수준, 명지 대박 노블랜드. 지난번에도 언급되는데, 요 거래가 아무튼 계속 많아요. 이 오를 때는 요거 하나 오르잖아요. 그렇게 거래되잖아요. 뭐 좀 특수한 층,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이 실거래 지수 같은데 굉장히 많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떨어질 때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간 실거래 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겠죠. 5억대 요런 데도 신고가가 제법 많이 터져 나왔어요. 여기도 억 단위의 하락, 억 단위 하락 굉장히 눈에 많이 띄지 않나요? 아무튼 4억, 5억대 이런 물건들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나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2억 정도 하락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 가격을 왕창 끌어올렸어요. 4월에 평균 가격을 왕창 끌어올리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동안 이 거래가 없을 때는 제가 5페이지 보여드리면 한 3페이지 보여드릴 때 정확하게 한 18건째부터 3억 미만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0개 물건까지, 상위 30개 물건을 보여드렸는데, 요 4억 이상, 거의 5억 이상의 물건들이 거의 다 포진해 있다는 거죠. 이걸 사 먹을까요? 야, 저거 똑같이 5억을 주고 사더라도 이 다주택자가 사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한 10% 정도 플러스 되잖아요. 남들보다 10% 더 주고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10% 손해보는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다주택자 사기는 쉽지 않지 싶습니다. 아무튼 5월에는 일단 저가 물건 거래들로 포문을 열기 시작했네요. 가격대별 거래량 5월 아직까지 11건이라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어제 4월의 거래 지금 굉장히 활발해 보입니다. 지금 요 상태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작년 11월, 8월 말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 나서 한번 충격이 오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 반영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곧 또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때 되면 또 한번 충격으로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상당히 지금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물들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3억 미만의 물건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6억 이상 거래가 많느냐? 많지 않아요. 요거 3월 마무리된 거 보시면은 한 200건대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4월의 거래도 요거보다는 살짝 더 넘어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현재 거래가 많은 걸로 봐서는요. 자, 그래도 8% 정도, 요 정도 선 유지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서 신고가는 0건. 자, 가격대 0.4억 하락, 고점 대비 0.9억 하락, 0.8억 하락, 1.6억 하락. 요것도 부산 오션시티 부르주어도 층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 향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 여러 개 또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네요. 전세 거래량 159건, 그 중에서 기간의 거래가 4월, 5월 거래가 아닌 것이 37건이나 돼요. 요거 빼고 나면 122건. 매매 거래량 대비 거래량 많은 거 아니에요. 거래량 확실히 줄어드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되었고요. 이게 이틀치 거래가 모인 거기 때문에 하루치 거래가 60건 되었다면 이 거래 신고 많은 거 아니에요. 자, 4월 현재 1770건. 4월 현재 이렇고요. 3월 거래 마무리되었는데 확연히 줄어든 거래량 느껴집니다. 전년 동월 대비 879건이 5건이 부족했고, 아마 이게 플러스 더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거에는 아예 신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물건들이 신고가 되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아무튼 신고가 부지런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진짜 거래가 예전보다 한 2배씩 정말 활발해진 것인지, 저는 신고가 충실해졌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전세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2억 정도 빠졌고요. 오르는 것도 있어요. 5천만원, 한 2억 가까이 올랐는 거래도 보이고요. 이것도 2억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마이너스 0.8억,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2억. 제가 숫자만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요 쌍용 더 플래티늄 사직 아시아드 거래되는 거 보니까 한 10억대 정도 거래되는 것 같은데 전세가율이 50% 정도. 네, 부산 비싼 한 10억 이상 넘어간다, 한 8억 이상 넘어간다, 요런 아파트들 보면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3월의 거래, 지금 3월의 거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요런 것들을 제가 기간 내로 잡아서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1.6억 정도 하락, 마이너스 0.4억, 보합 0.3억 상승, 요 보합 마이너스 2.3억, 마이너스 0.4억. 이렇게 마이너스 이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왼쪽에 지금 X 표시하고 있는 것들은 기간의 거래로 묶이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한 페이지만 더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1.7억, 보합,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0.5억, 마이너스 0.4억, 플러스 0.5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0.7억. 자,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를 계속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체적인 아파트 보고 싶으시면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마이너스를 제가 끊임없이 계속 외치는 이유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다, 뭔가 이상하다, 지수가 상승이라고 딱히 믿을 거는 못 된다, 이런 의미로 계속 짚어드리는 거예요. 신규 평균 전세 가격 2억 4천만 원 정도, 2억 4,500만 원 정도가 올해 평균 정도 수치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부산 지역은 얼마가 플러스 될지 모르겠는데 한 0.6억 혹은 0.8억 이 정도 플러스 하면은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가격, 이런 게 어느 정도 거래 가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139건, 그 중에 기간애가 38건이어야 돼요. 그럼 111건이 신고되었다, 하루에 50건의 월세가 신고되었다, 그러면 많이 신고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은 1,400건 정도 거래되었었는데 지금 신고 기간이 이제 4월, 5월 신고 기간이 이제 절반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950건이에요. 이 추세로 가면은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세 평균 월세 가격 일단 싼 것부터 먼저 막 신고되는 이런 모양새.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월세 보증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요. 임대 거래량 지난달 3,700건, 지금 2,700건, 이제 신고일수 절반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1,300건 정도 혹은 한 1,500건 정도 추가된다고 치면 지난달보다는 이 4월, 5월은 정말 이 임대 시장의 무덤이거든요. 실제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가 이상하리 많지 높다. 저는 이런 이상 현상들을 조금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을 짚어내서 그 차이점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 해석은 여러분들도 자유에 맡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